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전옥현의 안보정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요리사로 일한 분이 있어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언론에 출연해서요. 이 과거 대통령들의 식사 이런 거와 관련한 얘기를 쭉 했던 사람인데요. 천상현 씨입니다. 이 천상현 씨가 그러니까 거의 한 20여 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바로 어제 SBS 집사부 일체에 나와가지고 여태 대통령들이 어떤 보양식을 즐겼는지 한번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좀 가볍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사실상의 메인 뉴스는 뭐냐면요.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내가 좀 죄가 있구나 이런 거를 사실상 실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다른 거는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지금 이제 월북으로 이 단정한 보고서 이 국정원에서 올린 거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월북 판단한 국정원의 근거 이 보고서 이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X파일까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걸 낱낱이 지금 깔려다가 비판이 많으니까 딱 조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경선 때 내가 한번 까볼까 이렇게까지 또 압박을 했거든요. 윤석열 당시 후보에 내가 X파일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우협 발언까지 한 사람이고 최근에 들어와서 국정원에서 고발하니까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기록을 삭제하느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부인했는데 딱 월북 판단했다는 보고서는 기억이 없다. 요 대목 하나만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월북 판단했던 것 같아. 한 게 맞아. 이렇게 실토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박지원다운 발언인가 하는 대목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오늘 또 말이죠. 이 시민단체에서 이런 탈북 그러니까 이 귀순 어북이라고 하는데요. 탈북 어민의 이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의 책임자들 정우용, 서훈, 김현철을 비롯한 플러스 알파 이 관련자들을 전부 다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요. 유족이 고발했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고발했죠. 국정원에서 고발했죠. 시민단체가 고발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사는요. 좀 우리가 빠르게 그리고 모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말이죠. 이런 북한 문제를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게 뭐예요? 이제는 국정원을 정치에 쓰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북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북한 관련 정보를 정치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정치 정보를 안 한다. 할 때는 국내 정치 정보를 가지고 정치 활동을 안 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문재인 정권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을 보면 국내 정치 정보를 갖고 정치는 안 했다고 쳐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뭘 가지고 국내 정치에 개입했느냐 북한 관련 정보 내용을 가지고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이것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 월북 사건, 단정 사건 그 다음에는 탈북 이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 이런 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는 되지 않고 있지만은 지금 국정원의 별도의 TF를 구성하고 현직 검찰을 국정원에 파견해 가지고 지금 뒤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뒷거래가 혹시 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를 철저히 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캐면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터질지 알 수가 없다. 그야말로 핵폭탄이 지금 국정원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되면 FBI에서 최근에 말이죠. 미국 내에 있는 IT 기업에 전화 한 통화 왔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냐? 바로 이 북한의 해커들이 지금 이제 미국 내 IT 회사에 취업한 사례가 있다라고 CNN이 지금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국내 IT 기업에 혹시 미국에도 들어가 있는데 한국이 안 들어온다. 이게 어디에 보장이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이것도 색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자세히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천상현 씨가 SBS에서 밝힌 역대 대통령들의 보양식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즘 날씨도 덥고요. 또 장마기가 아직도 또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천상현 씨는요, 총괄 셰프, 그러니까 셰프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나 보죠. 98년에서 2018년까지 딱 20년
근무를 해서 DJ, 노무현, MB, 그 다음에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내외 식사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SBS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이 DJ, 노무현, 박근혜, 이 불도장을 보양식으로 들렸다. 그리고요, 이 DJ 대통령한테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좀 가야 되는데 잘 못 가게 되니까 불도장 3그릇을 잘 만들어가지고 병문안 대신에 포장해서 선물로 보냈더니 이 DJ 대통령이 건강이 많이 도와졌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만큼 DJ 대통령은 불도장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불도장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중국 보양식 중에 하나죠. 예, 이 뭐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해삼, 전복, 인삼 이런 거. 그래서 이 불도장은 엄청 비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집에서 이 세트 음식 먹을 때 불도장 들어간 거 먹으면 되게 비싸요. 참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이 천상현 씨가 말이죠, 역대 대통령들이 즐겨 먹었던 소울푸드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좋아하는 그런 음식인 거죠. 그 DJ 대통령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중식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장피라든가 해삼요리, 게살숲 이런 걸 좋아하셨고, 또 이 전라도 분이다 보니까 이 안 삭힌 홍어, 또 산낙지, 조기찌개 이런 걸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소박했는데 이 별미로 모내기 국수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 참 시골 출신인데 모내기 국수가 뭔가 했더니요, 잔치국수처럼 소면에다가 이 부추를 올리면 모내기 신문 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내기철에 새참으로 많이 먹던 이 식사였는데 이 모내기 국수를 갖다가 별미로 좋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MB 대통령의 경우는 돌솥 간장 계란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솥에서 이 밥하고 계란하고 간장을 비벼 먹는 이거를 갖다가 최고의 보양식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요, 편식을 잘 안 했대요. 그 음식에 대해서 까칠하지 않았고, 그 울릉도 나물이 좋다고 그래서 취나물이라든가 전어나물 이거를 공수해 드렸더니 아이고 이거 힘들게 구해서 고맙다라는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천상현 총괄 셰프가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만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입맛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비슷해서 막회를 좋아했고 국밥 스타일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비서실장도 하고 수석도 하고 오랫동안 노무현 대통령하고 많이 식사하다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입맛이 또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뭐 부산에서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오랫동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맛이 비슷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연세가 60세나 되고 60세 이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드셨던 음식을 선호해 가지고 김치찌개라든가 된장찌개는 기본이고 상당히 소박했다. 손님 모실 때만 좀 격식을 차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김이상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검식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모든 음식은 다 검식합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 얼마나 더 검식을 세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김정은의 경우에도요, 일본 요리사가 이 김정일 때 오랫동안 모셨는데, 그 일본 요리사가 이제 가끔 일본 언론에 또 이 김정일의 또 이 식사 습관 이런 거를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국내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 천상현 씨가 처음인 것 같아요. 종종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재미있는 가벼운 뉴스거리를 얘기해 주어서, 여러분들 제 뉴스 뭐 무겁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가볍게 들어주십사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요, 지금 모든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우선 지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해수구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단적 사건, 이 두 개가 지금 박지원 서울 플러스 알파 정우영 이런 지금 현재 전직 안보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도 11월 2일 날 발생해서 딱 5일 만에 북한에 선물로 상납한 사건이고, 그거는 바로 부산에서 있게 되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이를 초대하려고 상납을 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이 격앙되어 있다라는 보도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처음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한 사건은 바로 우리 탈북어민 이거는 20년 9월 22일 날 발생해가지고 23일 4일 이틀간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도대체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왜 살아있는 것을 알면서 구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월북으로 몰아갔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핵심인데,
이 월북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월북으로 몰아가려면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몰잖아요.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고 어떻게 잘못해서 실종이 돼가지고 표류했다. 이런 관련 첩보는 전부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첩보를 누가 왜 지웠느냐. 이것이 이제 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핵심적으로 개입된 책임자가 탈북어민 사건의 경우에는 서훈, 그 다음에 그 당시 청와대는 정의용이에요. 그래서 서훈, 정의용이 이제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수 공무원 사건의 경우에는 원장은 박지원이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번 두 개의 사건의 핵심적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서훈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있어가지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딱 한 번만 내놨어요.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했는데 죄송하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협조를 하겠다. 수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지원은 이건 예의에도 맞지 않다. 어떻게 나한테 사전에 통보도 없이 이렇게 발표하느냐. 나는 뭐 때문에 내가 고발당했는지 아직도 모른다. 절차적인 하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고발하는데 내가 당신 고발할 거야?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뭐 모든 수사 정보 다 노출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에 맞지 않는, 정치 구단에 맞지 않는 그런 반방운이에요. 사전에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의가 없다. 그러면은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장들 4명을 전 세계 정보기관사에 제가 보기에는요, 사상 처음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사건인데, 전직 원장 4명을 때 사전에 내가 당신들 수사할 거요, 협조해 주시오 하고 예고를 했나요? 이거 기가 막혀요. 그리고 박지원 노무현 정부 때 5억 불 북한의 비밀리에 송금해가지고 정상회담을 돈으로 샀다. 이거 영창 갔다 왔잖아요. 그때 그러면 내가 당신을 수사합니다. 이 고발 통보를 받았나요? 그거를 좀 밝히십시오. 라고 저는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왜 월북, 이 두 번째 문제는 문제 제기하는 게, 내가 왜 기록을 삭제하느냐? 내가 기록을 삭제한다고 그 기록이 없어지느냐? 군에 다 남아있다.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느냐? 박지원이는 그런 바보가 아니다. 이런 박지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물가나 제대로 잡아라. 이게 박지원의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미국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SI 첩보 중에는요, 미국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한국만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이 군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거 있고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박지원이가 부인하고 있는 모든 근거를 삭제하지 않았다라는 첩보는요, 전부 군 관련 내용만 얘기하고 있어요. 군 관련 내용.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미국이 합의해 주겠느냐? 그런데 자, 정보를 지우는데 내가 당신한테 내가 정보를 지우겠어. 국내 정치를 위해서 지우려고 해. 이렇게 물을 바보가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겠느냐? 박지원이만 똑똑하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아니, 정보를 예를 들어서 미국이든 소련이든 어디 구라파 어느 나라든 받았다. 그러면은요, 정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협조를 받은 정보를 그렇게 쉽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삭제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삭제한다? 이건 더더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보를 삭제한다 라고 할 때 상대 기관에 내가 당신한테 받은 정보인데 이거 삭제할까요? 물어보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받은 기관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 목적, 의도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의 협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가 또 삭제했느냐 안 삭제했느냐 묻지도 않아요. 다만 보안을 철저히 지켜달라,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왜냐하면 특히 미국에서 받은 정보가 문재인 정부 때 또 이 과거에도 그렇고요, 많이 언론에 누출된다, 이런 보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문재인 정권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보도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정보 공유가 어렵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어떻게 정보를 제공한 기관한테 내가 삭제하겠다 안 하겠다, 합의해 줄래 안 해줄래, 이런 국민학교 초딩학생 같은 얘기를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이래서 박지원이가 얘기하는 게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은 전혀 맞지 않다. 이게 두 번째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과 관련된 통신첩보잖아요, SI가. 그럼 이 통신첩보를 꼭 다 미국하고 같이 공유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군에서 독자적으로 수집한 첩보도 있을 수 있고 또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수집한 첩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박지원 원장이 끝까지 부인하는 것은 군 첩보기 때문에, 미국한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삭제할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부정적 영향이 있느냐, 긍정적 영향이 있느냐, 이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삭제할 수 있다 없다.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삭제한 문서,
이거는 지도서도 모르게 박지원 원장이 삭제할 수 있죠. 그래서 국정원이 생산한 문서에 대해서 삭제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어요. 예, 지금 어떤 말만 하고 있느냐. 오늘 아침에 말이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월북 판단을 국정원이 했을 텐데 그 국정원이 월북 판단한 이 보고서를 삭제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언제냐. 이게 이제 9월 22일 날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실종이 됐어요. 그런데 9월 23일 날 새벽 1시에 1차 관계장관 회의, 9월 23일 날 아침 10시에 2차 관계장관 회의, 그 사이에 아침 8시에 서훈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를 합니다. 예, 8시에 대면 보고를 해요. 대면 보고를 하고 나서 10시에 다시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야, 월북으로 정리해서 발표해버려. 내가 지금 어제 종전선언 9월 23일 날 새벽 1시 반 전후에 유엔 종전연설이 열려요. 1시에 회의가 열리고, 그래서 그 사이가 뭔가 월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거나 보고가 있었거나 뭔가 있을 의혹 개연성이 가장 크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자체 판단한 이 보고서, 첩보부가 됐든 정보가 됐든 여기에서 월북 판단을 내렸을 것이고 이런 문서를 지웠을 것이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의혹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국정원이 고발을 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KBS 1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는 국정원은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니다. 월북 판단을 국정원이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 아니, 별걸 X파일까지 다 상세하게 이 사람 저 사람 거 다 기억하는데 어떻게 월북 판단해라는 거. 9월 23일 날 새벽 1시와 9월 23일 날 아침 10시 관계장관회의 두 번 다 박지원이가 다 참석을 했어요. 그 보고서를 들고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보고서 들고 참석하지 보고서도 없이 맨손으로 가는 경우가 있겠어요?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그런데 그것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청와대 회의 가기 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거는요, 당연히 다 대면 보고까지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두로 보고 받는다 이거예요. 문서로도 보고. 그리고 또 청와대 가서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해. 그런데도 기억이 안 난다? 박지원 머리가 그렇게 나쁩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박지원 머리는 그렇게 바보냐? 이렇게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박지원의 발언은 신뢰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서요, 중앙일보, 지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국정원과 군의 사정을 잘 아는 여권 핵심자를 인용해서 중앙일보가 뭐라고 보도했냐면, 사건 발생 당시에 국방부는 일시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관련 보고서나 판단 자료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을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KBS 라디오에서 박지원 원장은 그런 보고서는 없다.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일축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군 감청 부대에서 이 SI 47건을 삭제했다. 청와대 회의 직전 직후에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 7시간 감청짜리 원본 파일마저도 군 첩보에서 군에서 원본 파일마저도 전부 다 삭제됐다. 이런 내용을 중앙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야, 이거 그러면 왜 이 통신 감청한 원본을 군에서 지웠겠느냐? 예. 이 시기적으로 보면요. 이 밈스에서 47건 정해진, 삭제했다는 시간하고 비슷한 시간에 아예 말이죠. 이 감청 정보 7시간짜리 원본 파일이 전부 다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요, 통상적으로, 이 비밀, 보유 기간이 있잖아요. 비밀을 언제 해제한다. 그때 파기한다. 아니면 영구히 보존한다. 이거 비밀 기관이 다 있어요. 비밀 기간이 설정된 이 보존 기간이 다 있는데 이거와 관계없이 바로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원본까지 삭제했다. 이거는요, 틀림없이 계속해서 보고도 되고 있는 월북으로 의견을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의혹을 나중에 이게 사건화 됐을 때 법률책을 면하게 해서 아예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를 2개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군은 청와대에 월북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당시에 국가정보원과 군이 잘 사정을 아는 여권의 행시비사가 어제 중앙일보 통해서 밝혔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왜냐? 9월 23일 오전 1시하고 10시에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 회의를, 장관들 회의를 열었는데, 국방부는 이 월북 가능성을 담은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국정원에 이 월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국정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연이어서 회의를 연 과정에서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고, 표류 가능성이 제기됐던 1차 회의 보고서가 폐기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이 여권 관계자가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최근에 말이죠, 지금 계속 밝히는 걸 보면은 1, 2차, 그러니까 23일 날 새벽 1시, 그 다음에 아침 10시, 이 회의 사이에 유엔 연설이 있었고, 이 유엔 연설은요 23일 날 새벽 1시 반 전후에 있었어요. 16분간에 걸쳐서 있었어요. 1시 26분서부터 16분간 있었으니까 1시 42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1시에 회의가 열렸고, 1시 회의가 열린 30분 후, 30분쯤 지나서 종전선언 연설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서 아침 8시에 날이 새니까 서훈 안보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그날 24일 날 서욱 장관은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벽 1시에는 첩보들을 짜맞추는 회의를 했고, 첩보를 정보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신빙성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는 것에 중점을 둔 회의였다. 그러니까 1차 회의 때는 첩보 보고만 가지고서 이제 첩보만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이 안 내려왔고, 아침 10시에 종합적인 판단, 정보화시켜서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보 보고서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 정보 보고서에 말하자면 국정원이 낸 정보 보고서에 월북했다, 이렇게 결론이 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위인사, 구여권의 고위인사요, 청와대 논의에 관여했던 구여권의 고위인사,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벽 1시 회의 때는 첩보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었다. 그런데 오전 10시 때는 정보 가치가 있는 첩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당시 논의 과정은 전부 안보실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중앙일보에 제보를 한 겁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요, 이번 이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이 굉장히 저는 신빙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 국방부에서 이 월북과 관련된 보고서 9월 23일 날 새벽 1시, 그 다음에 아침 10시에 국방부에서는 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는요, 현 여권 관계자가 또 핵심 인사가 얘기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결국 국정원 보고서에 월북이 아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짜맞추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공식 입장은 없지만 내부의 분위기가 격앙된 것은 바로 탈북 어민을 북한에 강제 북송한 거, 이것이 더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반인륜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 중앙일보가 이것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다, 여권이 문제 삼는 것은. 왜냐하면 합심이 말이죠, 이 한 달 이상 이렇게씩 걸리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끝나느냐, 석연치 않다. 그리고 조그마한 어선인데 어떻게 2명이 16명이나 살해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기순자 의사에 반해서 눈을 가린 채 판문점을 보낸 거, 이거는 반인륜적이다. 이래서 더 격앙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심의센터인데, 여기에서요, 오늘 정우영, 서훈,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8명을요 오늘 고발했어요. 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 체포, 감금, 범인 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관급 인사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내용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NN 보도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북한 해커들을 갖다가 이 북한이 말이죠. 해외에 있는 IT 회사에 위장 취업을 시켜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 IT 기술자다 보니까요. 월급을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래요. 한 30만 달러 연봉이 그렇게 되는데 90%는 전부 북한 당국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북한이 지금 외환안이 굉장히 심각한데 제재 때문에 무려 말이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 가치가 이게 전부 해킹해서 가져간 돈이죠. 1억 7천만 달러, 2210억이나 되는데 최근에 암호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요. 6,500만 달러, 845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IT 인력들이 지금 미국 내 또 이 캐나다에서 지금 취업되어 있고 이 IT 이 기술자들이 북한의 해커들과 연계가 돼서 이 암호화폐를 빼내가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CNN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이 북한의 이 해커들 또 이 IT 기술자들이 위장 취업해 있는 사례가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이 중요한 안보 관련 뉴스는 마치고요. 오후 또 오찬 후에 다시 또 여러분들께 중요한 뉴스를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